이어서 중독과 뇌라는 주제로 서울한영대학교 박미숙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숙 교수님께서는 중남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서울한영대학교 재활상담심리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상인과 중독자의 크레이빙에 관련된 신경기전 규명 및 인덱스 개발,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위한 인지, 감정, 통합 모델 개발 등이 있습니다. 박미숙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할 내용은 중독과 뇌입니다. 근데 제가 주로 생활하고 지낸 지역이 대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온 지는 직장 때문에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대중 강연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강연 준비하려고 이전에 강의하셨던 교수님들 그 강연을 제가 또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랬는데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시고 전문적이시고 이래서 이렇게 제가 위축이 좀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긴장도 많이 됩니다. 근데 앞에 선생님께서 분위기를 좀 많이 활기차게 해주셔서 저도 그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 강연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그 석사 입학한 이후로 주로 연구해왔던 내용이 중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사 때 전공한 내용이 신경과학, 뇌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또 연구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오늘 강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또 강연 후에 질문을 주셔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오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강연 제목이 중독과 뇌다 보니까 중독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독의 정의로 이제 그 강연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오늘 강연 내용은 이제 중독이 되면 뇌의 변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과 뇌의 변화, 중독이 되면 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처음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중독 약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예, 맞아요. 마약. 여기 우리 학생이 얘기를 잘 해줬어요. 마약. 벌써 얘기를 해주네요. 마약을 복용했을 때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만, 예, 특별히 저하고, 네,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독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뇌의 질병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필두로 해서 뇌에서 어떤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서 중독을 뇌의 질병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중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중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잘 안 들려서. 얘기는 하는데 잘 안 들리는데. 중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픈 거? 네, 네, 좋습니다. 또. 네, 어떤 거를? 좋아요. 어떤 거를 끊을 수 없는 거. 또. 몸에 해로운 거. 못 끊는 거. 이롭지는 않다. 네. 절제가 안 되는 거. 네, 또. 네. 손을 들었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손을 들었는데 중독이 뭐라고? 하나에 집중해서 끊을 수 없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듣기에 와, 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용기 있는 그 발언이었고 또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독하면은 지금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게 해로운 거, 끊을 수 없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독의 정의를 잘 알고 있고 얘기를 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들어봤거나 혹시 사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컴퓨터
너무 많이 해. 인터넷 중독이야, 아니면 스마트폰 중독이야, 게임 중독이야. 집에 가정에서 이런 용어를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오늘 그 강연 내용이 굉장히 그 학술적이고 나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인터넷 그 기사를 검색을 하다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독 관련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서 사고를 낸 일이 있었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음주 관련 사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나서 가보니까 운전자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보니까 아까 우리 그 친구가 얘기해준 대로 마약을 복용한 경우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해서 입건됐다, 이런 사고들을 흔하게 기사에서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벌가 자녀들, 그다음에 재벌가를 필두로 해서 약물 사용 문제가 나오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예인들의 도박 문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중독 치료를 하는 그 프로그램에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또래의 친구들이 참여를 해요. 집단 치료 프로그램에. 그래서 보니까 게임을 하다가 이제 용돈을 다 걸은 거예요. 거기다가 50만 원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여러분들 나이대는 상당한 액수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치료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시킨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독이 나와는 거리가 먼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우리 가정에도 이미 가깝게 다가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과 관련해서는 코카인, 마리화나, 알코올, 그쵸? 복용을 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비물질은 도박, 게임, 그 다음에 성, 이런 네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중독의 정의에서 아까 잘 얘기를 해줬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통제력의 손상이에요. 집착해서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추석 때도 개봉했던 영화 중에 아마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뭐죠? 예, 맞아요. 타짜, 봤어요? 예? 네, 봤어요. 봤어요? 네, 네. 뭔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이제 그 도박을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화에. 그럼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손을 잘라도 도박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 이렇게 학생들이 본인들이 들었던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가족 중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도박 중독이었대요. 그런데 그 발가락을 잘랐는데도 도박을 하러 가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술이 없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 너무 술이 먹고 싶은 그 충동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남자들이 바르는 스킨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끊고 싶은데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예, 안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게임에 내가 굉장히 빠져 있다라는 친구들은 4시간, 뭐 10시간도 게임에 빠져서 이게 조절이 잘 안 된다라는 걸 경험해 볼 수도 있어요. 예? 네, 얘기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회적 손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그렇죠. 친구들도 이제 같이 하기 힘들고, 제가 지금도 알코올 중독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그 연구 덕분에 여러분들 앞에 제 연구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가족들이 이제 협박을 하죠. 이렇게 술을 계속 먹으면 내가 떠나겠다, 이혼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술을 끊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당한 경우도 흔하게 많고, 직장에서 잘린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또 심지어는 그 술로 인해서 건강이 상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건강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또 나가서 술을 마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렇게 손상이 오는 경우에도 끊지를 못하고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용이죠. 그렇죠? 해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연구에 참여했던
했던 중독자분 중에 한 분은 가족들이 아예 그 버려두고 그분 몰래 다 이사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좀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만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조절이 안 되니까요. 예. 그런데도 이제 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들도 이제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뭐에 빠져 있다 할 때 이제 경험을 했을 수 있는데 내성하고 금단이라는 생리적인 의존이 나타나요. 내성이라는 거는 혹시 들어봤어요? 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더 심한 거. 비슷해요. 비슷해요. 더 심한 거. 효과가 없어지는 거. 많이 비슷해요. 그래도 잘 알고 있네요. 예. 안 받는 거. 네네.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 약발이 안 듣는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용어로 맞는 용어 같습니다. 약발이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더 먹어야, 더 센 거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내성이에요. 이제 제가 술을 마시는데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잘은 못 마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요. 이게 중독 연구를 하는데 술을 좀 마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이게 극복이 안 돼서 잘은 못 마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 한 캔 정도 마십니다. 그래서 한 캔을 이렇게 딱 마시면 멈춰졌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마시다 보니까 한 캔을 마시면 멈춰지나요? 네, 안 돼요. 지금은 마시면 두 캔, 이제 세 캔을 벌컥벌컥 마셔야 이제 멈춰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성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을 하면 이전에 느꼈던 효과를 똑같이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늘려야 돼요. 그게 내성이에요. 이해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단어로 약발이 안 듣는 거, 뭐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이제 전문가와 함께해서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이해가 됐어요? 예, 동일한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양을 더 늘려야 된다. 공부에도 내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그런데 예, 아직까지 발견을 못한 것 같고 우리 이제 중독약물에서 내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그 도박에서도 내성이 나타난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도박에서? 에? 잃어버리면 돈 따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만회를 위한 좀 욕구예요. 예.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뭐 있을까요? 맞아요. 판돈을 키우는 거. 처음에는 뭐 100원 단위, 1000원 단위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계속 빠져들다 보면 단위가 어떻게 되죠? 10만 원. 억까지는 제가 네, 여기 조까지 나왔는데. 네, 좋습니다. 아직 조까지는 못 들어봤는데 최근에 유명 연예인도 왜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을 했던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단위를 들어보니까 뭐 100단위, 1000단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걸었던 액수보다 어떻게 해져요? 더 높아져요. 좋습니다. 네, 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성이 나타나요. 도박에서도 그렇고요. 알코올 중독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혹시 게임해요? 네, 제가 게임에 입문을 못했어요. 예, 안 한 친구도 있는데 좀 입문을 해볼까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게임에서도 내성이 나타나요? 네, 어떻게 나타나요? 시간이 늘어나요. 또 자극적인 거라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본 친구 있어요? 있어요? 네, 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 자극적이게 해야 되고 만약에 아이템을 구매했다 그러면은 더 좋은 아이템, 더 비싼 아이템을 구매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내성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게 이제 중독의 무서운 점인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금단인데요.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안 하면 어때요? 금단이 와요. 맞아요. 예? 담배 피다가 끄는 분 혹시 주변에서 봤어요? 아빠들 그럴 수 있는데 아버지들. 어때요? 금단 어떤 거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증상? 담배 끊으시니까 어때요? 네, 좋은데 아버지가 경험하는 금단이 있나? 네, 네, 좋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찾아왔는데 금단 혹시 아버지가 경험했던 거 이렇게 들은 거나 옆에서 목격한 거 있어요? 잠을 잘 못 주무세요?
맞아요. 좋아요. 또 짜증내고 손 떨리고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예, 그런 금단지 약물을 사용하다가 복용을 멈추면 일렬에 신체적인 반응이 나요. 막 숨이 가빠온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그래서 중독자들도 술을 안 먹으면 금단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금단을 극복할 수 있죠? 네?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중독자들이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금단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 더 해요. 맞아요. 다시 술을 마시면 금단이 멈춰요. 이해되셨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독의 순환고리를 계속 돌게 돼요. 아이 오프너라고 해서 해장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반응이 이전 같지 않으면 나가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응이 정상적이 돼요. 그래서 하루를 생활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독의 단계로 접어든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이제 금단 증상으로는 또 심각하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환시도 있어요. 환시. 없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중독자들이 담요 위에 이제 담요를 펴고 고스톱을 친다 그러면 뱀이 보인다 막 이렇게도 보고를 해요. 벌레가 기어간다 이렇게도 보고를 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중독자분이 보고한 것 중에 본인이 술을 끊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봤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금단 증상이었죠.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중독이 어떤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지는 좀 정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중독을 전공하고 중독 상담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강의를 하면 주변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찾아와요. 교수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을 매일 먹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 심각해요. 일도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중독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러 찾아와요. 근데 매일 먹는다라고 해서 중독일까요? 네, 아니에요. 많이 먹고 먹어도 안 취한다. 그러면 중독일까요? 네, 아니에요. 어때야 중독이라고요? 네, 아까 말한 일렬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금단과 내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가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뭐냐면 일상생활이 망가졌느냐, 망가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그 기준으로 보면 될 거예요.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내용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중독이 질병이다라는 내용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특히 뇌의 질병이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독이 질병이고 뇌의 질병이다라는 걸 이렇게 공부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도요, 중독자를 이렇게 보거나, 같이 생활을 해보면 그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도박 중독자다. 근데 판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다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부인이 딸의 등록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판돈으로 사용했다. 이런 행동들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 그런 경우 비난을 받기가 쉽고 굉장히 의지가 약하다. 예,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짐스러워해서 아까 중독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중독자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다 이사를 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중독을 결함이나 장애, 성격적인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 질병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중독과 뇌의 질병으로서의 중독을 알아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제가 뇌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일반적인 뇌예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여요? 예, 그럼 오른쪽 뇌는 좀 어때요? 예, 아파 보여요. 좀 좋아요. 위축돼 있어요. 또 까맣죠?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거 좀 확인이 돼요? 네, 그래서 술을 먹으면 뇌가 쪼그라든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왜 우리 호두 껍질 안에 호두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튼실하고 건강한 경우도 있는데 마른 경우는 좀 이렇게 껍질이 크고 호두는 쪼그라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가 쪼그라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반인의 뇌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뇌가 수축돼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외국의 유수한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뇌가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해봤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30명, 그 다음에 술을 중독 수준이 아닌 일반적으로 마시거나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30명 모집을 해서요. 중독자의 뇌와 일반인의 뇌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30명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의 뇌가 더 줄어 있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요? 색칠을 한 부분이 여러분들은 여기 조금 어두워서 완전히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색깔이 있는 건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색칠한 부분을 중심으로 중독자의 뇌가 수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는 뭐냐면 이전 연구자들이 밝혔는데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중독자의 뇌가 일반인에 비해서 수축이 돼 있더라. 특히 보상을 담당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라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중독자의 뇌가 일반인에 비해서 줄어 있더라, 수축이 돼 있더라,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뇌의 구조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앞에 친구들도 집중을 잘해주다가 지금 하품을 하고 있고, 우리 뒤에 친구들은 이미 이제 편안하게 거의 이제 수면 모드로 들어갔어요. 힘들어요? 예? 안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괜찮아요? 우리 이제 쌩쌩한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아예 수면 모드로 들어간 친구들은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수면 모드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루한가 해가지고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강연 시간이 이제 60분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제가 5시간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예? 5시간? 괜찮나요? 제가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발표를 준비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예? 뭐라고요? 막차 끊겨요? 그럼 감정은 어떤 감정이 느껴요? 지금 막차 끊긴다고 한 친구. 불안하죠. 그쵸? 근데 이제 불안한 경우는 괜찮은데 좀 공격성이 높은 친구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쵸? 나 일정 이후에 다 계획했는데. 이렇게. 제가 연구했던 내용이 바로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5시간 강연을 들어도 기분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더 활기차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화가 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제 연구가 기사화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기능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예요. 이때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알코올 사용에 문제가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대학생과 문제가 있는 대학생의 뇌의 반응을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 아까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화가 났을 때, 그쵸?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더니 일반인의 대학생의 뇌에 비해서 어때요? 알코올 사용에 문제가 있는 대학생의 뇌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죠. 감정 관련 영역에서 반응이 더 어떻게 나타났어요? 지금 보시면 더 활발하게, 더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의 경우 뇌가 구조적이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때 이렇게 감정 처리를 하거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할 때 반응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중독이 되면 어떻다? 뇌가 모양도 변할 수 있고 또 어떻다? 기능도 역할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독과 관련된 뇌의 변화예요. 그래서 뇌 얘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신경과학의 역사상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피니어스 게이지입니다. 예, 혹시 들어본 사람은 없을 들어봤어요? 네, 많이 들어봤네요. 심리학 관련 내용을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학생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게이지의 그 직업은 철도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철로를 놓는 일에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운이 나빴던지,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암벽을 이렇게 폭파시키는 일들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쇠봉이 이렇게 튀더니 어떻게 됐죠? 네, 두개골을 관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눈 밑으로 네, 찔러서 관통해서 나왔어요. 퍽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죠? 게이지가 네, 쓰러지고 네,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막 달려가서 괜찮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행히 죽지는 않고 네, 이렇게 털고서 일어났어요. 와,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하고서 이제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러고서 치료를 받고 직장에 그 복귀를 했죠. 근데 그 뒤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근면하던 게이지가 그 뒤부터는 어떻게 변했어요? 네, 괴팍하게 변했어요. 막 늦게 와서 왜 이렇게 늦으면 일을 할 수 있느냐 막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네, 난폭하게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나가버리고 그래서 직장에서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해고를 당하고 잘리고 이렇게 다른 일들을 이제 전전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신경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이 굉장히 고차적인 동물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뇌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고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예. 우리 뇌, 세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다? 한 팩의 무슨 덩어리? 세포 덩어리이기 때문에 뇌가 이렇게 변하면 어때요? 성격이 변해버려요. 성격이 변해버린다라는 거는 인격이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변해버린다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중인격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그러면 뇌만 변하면 지금의 내가 아닌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게이지가 그 일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던 사람이 뭐 하나 변했기 때문에 뇌 하나 변했는데 다른 인격이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중독으로 인해서 뇌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금연 교육 이런 거 받을 때 폐가 이렇게 막 병들어 있고 무서운 사진 막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예,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뇌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고마워요. 예. 여기 리액션 상을 줘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한테. 예, 이렇게 반응을 잘해줘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뇌는 우리 기관 중에 가장 늦게까지 발달하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20살까지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0대고 20대 운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같이 40대 운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제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를 내잖아요. 근데 20대하고 40대가 있는 경우 누가 더 비쌀까요? 보험료가 20대가 더 비싸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운동신경이 더 발달해서 더 가격이 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뇌와 관련돼서 더 위험 행동을 할 수 있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대는 운전면허 없이 아빠 차를 끌고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40대는 별로 그런 일을 안 해요. 우리는 나가라고 해도 무서워서 잘 안 나가요.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 시기에 이렇게 중독 물질을 사용하면 뇌가 변화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유전자 발현도 바꿔놓을 수 있고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하는 능력의 발달에 지연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 강연을 듣는 이 시간이 그렇게 막 즐겁고 신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조절하고 잘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재밌어서.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이유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힘들지만 자기를 잘 조절해서 참고 강의를 듣는 내가 명령해서 또 예? 절제력 맞아요.
뭐 때문에 절제력을 발휘하는 거죠? 아, 뇌 때문에.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잘 절제해서 우리가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점수와 관련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강의를 잘 듣고 나면 내가 뭔가 알게 되는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얻어지는 보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계획해서 지금 이 시간 자기를 조절하고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능이에요? 고차적인 의사결정 기능이죠. 그런데 우리가 뇌가 변해버리면 아까 게이지처럼 그런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행동에 더 지연이 생기고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충동적이 될 수 있고, 뭐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뭐가 힘들어, 친구랑 싸웠어, 그럼 학교를 다니지 말까?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 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의 일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독이 이제 무섭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뇌 얘기를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뇌를 조금 알아야 돼요. 뇌가 중추신경계라는 건 여러분들 좀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어딘가요? 척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뇌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딱딱한 두개골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뼈를 깨면 그 안에 뇌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뇌를 잘 이렇게 잡아서 당기면 그 밑에 척수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우리 추격자 영화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이게 세대가 좀 달라서 그래요. 보셨어요? 예, 거기서 이제 사이코패스로 나오는 그 주인공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죽였는지 혹시 두개골을 깨서, 맞아요. 굉장히 큰 정으로 두개골을 깨서 그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딱딱해요. 쉽게 깨진 않죠.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어서 딱딱한 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계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실제 뇌의 모양을 여기 가지고 왔거든요. 예, 여기. 이게 실제로 촬영한 이제 뇌의 모양이에요. 3차원으로.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제 여러분들께 향정신성 물질,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해줬던 마약 얘기를 이제 마약 또는 약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향정신성 물질 얘기를 하면서 그 비비비막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고혈압 약을 먹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놀라진 않죠. 그쵸? 제 핸드백에 고혈압 약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 핸드백에 제가 강연에 오기 전에 마리화나를 복용해서 핸드백에 마리화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이게 좀 약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로 대학에서만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세대에 적응이 안 돼서 리스펙트. 네. 그런 반응은 예상을 못했는데, 네, 마리화나가 만약에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죠? 땀납니다 제가. 마리화나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평범하지 않아서, 불법이어서, 또 상상을 못해서. 상상을 못해서. 어떤 이유로 상상을 못할까요? 리스펙, 아까 한 친구 어떤 이유로 저를 리스펙하는 겁니까? 상상을 못해서. 마리화나를 했다. 그런 경우 왜 놀랄까요? 마약이어서. 왜 마약은 왜요? 구하기 힘들어서. 네. 예? 비싸서. 또 다른 이유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일반적이지 않아요? 뭐 불법이어서까지 나왔는데 마리화나를 복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들어봤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요. 가장 근접한 얘기.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향정신성 물질을 복용하면 기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직접 복용한 친구들은 없겠죠. 그래서 주변에 혹시 들은 얘기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본드를 했던 친구가 공룡을 봤어요 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죠. 없는 감각
경험이 되는 거, 환시를 경험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분이 달라져요. 맞아요? 예, 기분도 예, 굉장히 막 유쾌해지고, 그래서 하하하하 이렇게 우리 조증처럼 증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술을 먹으면 옛날 여자친구한테 막 전화 걸어서 또 고백하고 막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리스펙이에요, 또. 네, 네, 리스펙. 네, 예, 적응하면서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펙인데, 그러면 향정신성 물질을 복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분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쵸?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고혈압약은 뇌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밀이 비비비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곳에는 우리 이렇게 베어리어를 세워놓잖아요. 경계를 세워놓잖아요. 우리 청와대 들어갈 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중요한 기관에는 이렇게 경계를 세워놔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그 리스펙할 일들이 막 생기면 어떡해요? 혼란스럽죠. 예, 뭐 술 먹었을 때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갑자기 분노하게 된다, 욕을 하게 된다, 이전 그 옛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뇌에 함부로 물질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잘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보통 그 물질들은 수용성 물질들이어서 이렇게 분자 크기가 커요. 그래서 뇌를 함부로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향정신성 물질들은요, 분자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도 세포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잘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혈관 벽을 보면 이렇게 경계를 세우고 있는데 향정신성 물질들은 분자 크기가 작아서 혈관 벽을 뚫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뇌를 예, 맞아. 변화시켜요. 뇌가 하는 일들을 혼란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공룡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의 정의예요? 향정신성 물질의 정의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됐어요? 예, 이제 뇌 얘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뇌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가지고 있는 뇌죠? 그쵸? 실제적으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몇 킬로? 3kg는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정확해요. 제가 뭐가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예, 상품을 준비를 못해요. 1.3kg 정도 돼요. 그래서 1.3kg 정도 해당하는 이 구조물이 우리를 이제 잘 그 통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뇌의 기능들이 어느 정도 밝혀져 있어요. 뇌가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뇌가 우방부, 좌방부로 이루어져 있는 건 다 아시죠? 절단을 해볼게요. 이렇게 절단을 한 다음에 우방부의 안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앞면이 보이죠? 예, 그래서 뇌의 기능들이 우리 자료에도 잘 실어져 있는데 어떤 기능들을 한다는 거는 거의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밝혔냐면 아까 게이지와 같은 손상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건전한 얘기는 아닌데 신경학자 중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그래? 오토바이 타면 어때요? 위험하죠. 사고 나죠. 근데 사고 나면 뇌가 다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상된 그 사람을 보고 이 부분이 손상됐으니까 이 기능이 안 되는구나 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뇌 손상 연구하고 아까 제가 했던 뇌 기능 연구들을 통해서 뇌의 기능들이 거의 많이 밝혀져 있어요. 네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중심 부분을 기준으로 앞부분은 무엇을 담당하는 영역이죠? 감각 앞에. 운동을 담당한다라고 우리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조금 이제 중반이 넘어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그렇죠? 좋아요. 왼손을. 흔들어주는 친구도 있고, 예, 저를 환영해주는 그런 모드. 아니면 기지개를 조금 한 번만 쫙 펴보세요. 그러면 예, 훨씬 집중력이 높아질 겁니다. 이제 중반이 좀 넘어갔으니까. 자, 운동을 다 하셨나요? 예, 운동을 담당했고, 그리고 그 중심부를 뒤쪽으로 이제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자친구하고 손을 잡는다, 아니면 키스를 한다. 그럼 느낌이 오죠. 짜릿짜릿. 또 리스펙인가요? 예, 그럼 짜릿짜릿 느낌이 올 거예요. 그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 아니면은 뭐 지금 옆에 있는 남자긴 하지만 내 친구의 손을 잡아본다. 그래도 느낌이 와요. 감각을 담당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5시간, 강연 시간이 5시간으로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죠? 여기 감정을 이로운 대가를 받아야지라는 판단하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이 영역은 뭐라고 했죠? 예,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는요, 여러분들 저 잘 보여요? 예, 우리 학생, 안경,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눈이 이제 우리 보는 걸 담당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이 보는 걸 담당해 준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가 없으면요? 뇌가 없으면요. 예. 이 시신경이 뇌로 전달돼서 시각을 잘 처리해야 우리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종국에는 뇌가, 어머, 뇌가 이렇게 됐네요. 예, 이게 조각조각 났는데, 뇌가 없으면 우리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도 존재해 있습니다. 이해됐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영역이 바로 보상 관련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보상 받아봤어요? 예, 어떤 보상 받아봤어요? 어떤 리스펙을 받아봤어요? 네, 어떤 상? 네, 어떤 상? 상장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집에서도 보상 받아봤어요? 네, 어떤 보상 받아봤어요? 네? 용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 오르면 뭐 해줄게? 뭐 부모님이 이렇게 보상 줘본 적 있어요? 스마트폰 우리 친구가 손을 듣길래 스마트폰을 이렇게 부모님이 사줬다는 줄 알고 놀랬더니 스마트폰 30분 하게 해줬다는 말씀. 네, 좋아요. 스마트폰 30분을 보상으로 받았대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30분 보상이에요? 아니에요? 조금 이제 성장해서 조금 더 길게 해줘야 돼요? 좋아요. 제가 아까 그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어린 학생이 온 적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표정을 보니까 별로 밝지가 못해요. 이렇게 조금 시무룩하게 있어서.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이 프로그램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이 보낸 거예요. 뭘 받고 온 거예요? 돈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가면 20만 원 줄게. 그랬대요, 부모님이. 예, 여러분도 당장 갈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상을 받으면 우리 여기 뇌에서 그 안측에서 앞쪽에서 아래측 이 부분이 바로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서 보상을 받았다. 어떤 보상 받아봤어요? 성적이 올라서. 성적이 오른 것 자체도 보상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바꿔줬다, 부모님이.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게 해줬다. 보상을 받죠. 아까 그 친구처럼 단적으로 20만 원을 벌었다. 보상이 오죠. 우리는 순수한 좀 그 지식을 탐구하기 때문에 강연이 끝난 뒤에 삶의 기쁨을 느꼈다. 이런 것도 보상이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이러한 기분 좋은 느낌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우리 또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도 뇌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뇌의 바깥쪽을 우리가 측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측두엽의 안쪽에 보면 해마 모양으로 이렇게 뇌의 구조물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마라고 하는데 장기 기억을 담당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집에 갈 텐데 집에 가는 길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없죠?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이런 감정적인 기억이나 의미 기억들,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다 기억하도록 해줘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뇌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상 중추예요. 보상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해요? 예, 저도 먹는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녁을 굶는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먹는 거를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중독 강의를 할 자격이 있어요. 제가 이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먹는 거에 막 이렇게 집착을 하는데 한 번은 그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는데요.
제가 막 먹을 거 시켜놓고 다른 거 먹었어야 되나 막 이 생각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10분 돼서 이제 비행기 타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수속을 하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먹을 거 생각하느라고. 근데 노트북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노트북 가지고 탔더니 거기 직원이 막 이름 부르고 나오더라고요. 안 탔다고.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술은 못 한다라고 했는데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서 먹을 거 이렇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먹는 거 보상인가요? 뭐 마시는 거, 그렇죠? 우리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성인들의 섹스, 성행동, 쾌감이 느껴지죠. 보상이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물질 관련해서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물질 뭐 있어요? 도박이나 게임, 맞아요. 비물질도 우리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나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쾌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뇌는요, 구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중요해요. 어떤 물질? 알아요? 신경전달 물질. 뭐죠? 뉴런 아니고? 도파민. 제가 오늘 뭐를 안 갖고 온 게, 그죠? 어떻게 알았어요? 써 있었어요. 그 대단하지 않아요? 네, 박수. 앞에서 적으면서 듣고 있어요. 미래의 과학자가 되지 않을까. 멋있어요. 이제 강연하는 거를 또 우리가 들을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도파민이라는 물질 기억했어요? 자, 정리를 하면 보상을 받으면 보상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어떤 물질이 나온다? 도파민이 나온다. 그래서 카지노 산업, 그 다음에 성매매 산업 이런 것들이 도파민 관련 행동들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있는데 우리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기분을 관장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기분을 좋게 하거든요. 이런 이제 일련의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이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뇌를 보면요, 흑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실제로 까매요, 좀. 이 부분에 도파민을 가진 세포들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흑질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측핵으로 전달이 되면 여기가 이제 자극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지는 거예요? 예쁜 여자 아이돌 보면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저도 잘생긴 연예인, 막 남자 연예인 보면 좋거든요. 그때도 측핵 보상 부분이 자극이 돼요. 그러면은 측핵에서 나온 도파민이 어디로 가요? 앞쪽으로 네트워크, 회로를 이루어서 전두엽 쪽으로 회로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보면은 우리 뇌간에서 시작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로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뇌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길래 우리가 그 중독 물질에 빠지고 뇌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 조금 해볼게요.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내외로 중요한 내용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뒤로 갈수록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의 이번 강연의 핵심 내용들이거든요. 뇌,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계로 우리 인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뇌하고 척수는 무슨 신경계라고 말을 했죠?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까지 신경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인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뇌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 같지만요. 하나하나 보면은 신경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경세포 하나가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군집을 이루어서 메시지를 앞뒤로 전해주는 신경세포들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 배웠나요? 뉴런의 구조를? 그러면 안 배웠어요. 우리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수업 때 강의를 할 때 약간 이렇게 넓게 퍼져서 후라이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좀 소세지 모양. 맞아요. 이 밑에는 후라이 소세지. 뭔가 이게 출출한 그런 허기를 달래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여기 퍼져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과학 시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테스트를 좀 해봅시다. 아까는 자신 있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세포체 맞아요. 그렇죠? 세포체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포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강연을 할 때 제 머리를 이용하는데 이게 유튜브에 다 올라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세포체에 이렇게 뭐 돋아 있어. 이게 뭐죠? 수상돌기 맞습니다. 이렇게 안테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와, 네, 네, 반응 좋아요. 안테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테나가 하는 역할이 뭐죠? 네. 전파를 한 곳으로 모아준대. 정확했죠? 신호를 모아줍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모아진 신호가 아까 우리 친구가 소세지 모양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잘해줬죠? 이게 바로 축색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신호가 모아져서 축색을 타고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요? 축색 종말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축색 종말이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음 세포에 어디로요? 어디로? 세포체. 맞죠? 세포체에 돋아 있는 어디로 연결이 돼 있을까요? 수상돌기.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세포체가 있고요. 세포체에 돋아난 뭐가 있어요? 수상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모았어요. 모아진 신호는 어디로요? 축색으로 신호를 타고 갑니다. 끝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끝까지 축색 종말까지 왔어요. 그래서 축색 종말까지 와서 어디하고 이어져 있나요? 수상돌기. 다음 세포의 수상돌기로 이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됐다 크게,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가 어딜까요? 아니야. 수상돌기면 안 돼요. 축색 말단. 좋아요. 축색 종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축색 종말이고요. 이 안에 바로 아까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도파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세포체의 어디일까요? 수상돌기. 좋습니다. 수상돌기 아까 이렇게 맞닿았던 부분 기억나요? 그거를 크게 확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우리가 시냅스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수상돌기에 뭐가 이렇게 돋아나 있네요. 뭐예요? 수용기라고 우리가 할게요. 수용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우리 아까 이제 보상을 막 받았는데 우리 성적이 올랐다고 20만 원을 받았다. 아까 그 친구처럼 20만 원을 받았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우리 열심히 강연을 듣고 강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보상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뭐가 나오겠어요? 도파민. 도파민이 어디에서 나와요? 축색 종말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축색 종말에서 나오고요. 축색 종말에서 나와서 자극을 받으면 어디로 나올까요? 시냅스 틈새로 도파민이 전달이 됩니다. 터져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 수용기가 도파민 수용기가 받아줘야 돼요. 도파민 수용기에 도파민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축색 종말에 있는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이 뇌가 자극을 받을 때 시냅스 틈새로 터져 나오고 시냅스 틈새로 터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수상돌기에 있는 수용기에 부착이 돼요. 그러면 효과가 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도파민은 도파민 수용기가 있어요. 도파민이 아무리 시냅스 틈새로 많이 나와도요. 수용기가 받아주지 않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 혹시 과학 시간에 했어요? 했어요. 이해됐죠? 예. 그러면 제가 도파민이에요. 그러면 틈새로 이렇게 터져 나왔죠? 이해됐죠? 그러면 누가 받아줘야 돼요? 수용기가 받아줘야 돼요. 예, 안 받아줘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환이가 받아준 거예요. 다시 한번 지환아 받아줘봐. 이렇게. 누가 받아줘야 돼요? 수용기가. 나는 누구고? 도파민이고 누가 받아줘야 돼요? 도파민 수용기가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이 열려서 효과가 나요.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려놓은 그림을 키와 자물쇠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왜 키 갖고 자물쇠 열 때 있죠? 예, 근데 안 맞는 키 갖다 열어본 적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열쇠가 2개여갖고 자물쇠로
잠을 이렇게 문 열 때요 잘못 꽂아갖고 안 돌아가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와서 누구를 건드려야 수용기에 닿아야 수용기에 부착이 돼야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호가 전달이 돼요. 이해됐죠? 예. 자, 그런데 시냅스 틈새로 이렇게 쏟아져 나온 도파민은 거기서 소모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물질은 굉장히 귀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축색 말단에요. 종말에요. 수송체가 있어요. 수송체가.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재활용. 다시 도파민을 어떻게 해요? 퍼서 올려줘요. 어디로? 축색 말단. 시냅스 전 예, 맞아요. 시냅스 전 뉴런, 축색 말단, 축색 종말. 이렇게 제가 용어를 다 사용할게요. 이해되셨어요? 시냅스 틈새로 터져 나온 도파민은 수송체에 의해서 수송체에 부착해서 다시 퍼져 올라가요. 그래서 시냅스 전 세포로 전달이 돼서 다시 재활용되게 돼요. 여러분들 기분이 한 번만 좋고 많아요? 아니죠. 기분이 계속 좋아야 되죠. 또 엄마가 용돈을 또 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송체를 타고 재흡수된 도파민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재활용되기 위해서.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놀랍다라는 반응을 줬는데 아까 우리 지환이가 잘 얘기를 해줬어요. 마약, 향정신성 물질, 중독 물질은 바로 이런 시냅스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모방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코카인을 복용한 그 약물 중독자가 있다. 뭐 우리 베테랑 영화도 보면 약물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흡입해서 하기도 하고요, 주사기로 하기도 하고, 약물을 이제 복용을 해서 비비비막을 뚫고 향정신성 물질이 우리 뇌에 들어왔다. 그럼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시냅스 틈새로 도파민이 터져 나온다라고 아까 말을 했죠? 예, 이제 이 노란 게 도파민인 건 다 이해했어요? 그럼 누가 잡아줘야 되죠? 수용기가 잡아줘야 되죠? 그럼 효과가 났죠? 그럼 누구를 타고? 수송체를 타고 다시 퍼져 올라가죠? 재활용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설명할 때 선녀와 나무꾼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녀가 누구를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도파민을 데리고 올라가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제가 뭘 복용했다라고 했죠, 금방? 코카인을 복용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뇌로 들어간 코카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코카인이 뇌로 침투를 해서 누가 붙어야 될 자리에? 도파민이 붙어야 될 자리에 누가 붙죠? 코카인 자기가 붙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도파민이 퍼져서 위로 퍼져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시냅스 틈새로 오게 돼요. 그러면 도파민은 이렇게 떠돌다가 무슨 일을 할까요? 수용기에 지환이랑 좀 멀어서 이제 잡았다고 해봅시다. 수용기에 다시 가서 붙어요. 그쵸? 그럼 기분이 다시 어때져요? 좋아져요. 우리 중독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겠어요? 도파민이 시냅스에 머무는 시간을 어떻게 줘요? 많이 이해를 했나 봐요. 많이 길게 늘려줘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먹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자연적인 보상에 의해서도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요. 쾌감을 느껴요.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해됐어요? 마시기, 이제 성인들의 성행동, 또 우리를 이제 쾌감에 빠뜨려요. 도박, 게임, 아까 다 얘기했죠? 근데 향정신성 물질에서 나오는 보상의 크기는 어떻죠? 보상의 크기는 봐도 어때요? 훨씬 커요. 굉장히 크죠? 이해되셨어요? 자, 수치로 보면 더 정확해요. 여러분들 제가 음식 좋아한다라고 했죠? 집착한다고 했죠? 자, 도파민 수치를 퍼센트로 나타내서 여기 세로축에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음식은 50%예요. 성행동은 그렇죠? 성 관련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100%예요. 코카인은요? 350%. 와, 좋아요. 메스암페타민은요? 1200%예요.
예, 뭐 저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막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만 먹어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거에 몇 배에 해당해요? 예, 20배를 훨씬 넘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 쾌감의 정점이겠죠. 그러니까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 쾌감입니다. 이런 쾌감을 경험하면 기억이 지워질까요? 예, 아까 기억회로에 우리 남아있겠죠. 그래서 보상회로하고 기억회로는 또 같이 가요. 그럼 그 기억이 떠오르면 또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한대요.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죠. 예,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PPT를 강연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극한 쾌감을 느끼면 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긍정적일 수도 있겠죠. 긍정적인가요? 왜 아니에요? 자꾸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뇌가 아까 세포라고 했죠. 그래서 신경 적응을 일으켜요. 어떤 신경 적응을 일으키냐면 이제 도파민을 어떻게 하죠? 적게 생산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냐면요. 예. 아까 우리 시냅스에 이 파란색이 뭐였죠? 코카인 녹색이었고 이 파란색이 수용기였죠. 그런데 우리 도파민에 의해서 수용기가 계속적으로 자극이 되면요. 나중에는 수용기 수가 줄어들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일상적인 활동이나 우리가 중독 물질을 통해서 뇌가 자극이 돼서 도파민이 나왔어요. 근데 수용기 수가 줄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파민이 기쁨을 덜 느껴요. 맞아요. 도파민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전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이걸 뭐라고 했어요? 내성이라고 했죠. 중독에서 내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뇌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독자 행동을 보고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뇌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물 중독자를 이렇게 만나보면요. 평상시에는 반응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러 가자, 재미있겠다.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나요? 관심 없어요. 영화 보러 가자, 재미있겠다. 관심 있나요? 없어요. 이제 도파민의 일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져요. 그 대신에 뭐는 민감해져요? 중독 물질에 대한 반응은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찾게 되고 집착하게 돼요. 자, 보시면요. 일반인의 도파민 수용기를 이렇게 반응성을 보면 잘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중독자는요. 반응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 중독의 진행을 보면요. 처음 초기에는 중독 물질도 생각을 해요. 아, 빨리 일 끝나고 가서 술 마셨으면 좋겠다. 뭐 도박했으면 좋겠다. 그치만 일상생활도 있어요. 오늘 몇 시에 수업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근데 중독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왜? 수업을 그래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술 마셨는데 가지 말까? 친구랑 약속인데 좀 귀찮아. 술 마시러 가면 좋겠다. 조금 더 물질이 내 생활을 지배하는 게 늘어나죠. 그 다음에는요. 다 물질이에요. 이제 그 물질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친구들이 뭐 하자. 일상적인 커피 마시는 행동, 소소한 즐거움이 없어지고 뭐에만 반응을 하게 돼요? 물질에만 반응을 하게 되죠. 도박만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연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독이 우리가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자들이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판돈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까지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나중에는 물질만이 나에게 중요하고 내 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독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의 어원이 사실은 노예가 되다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따로 있고 얘가
물질이 주인이고 나는 걔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걔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이러한 이유가 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중독자의 뇌기능 연구와 선행 연구자들의 그 연구를 한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상 관련 영역들, 정서 관련 영역들은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물질이나 중독 행동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상 회로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이루는 전두엽, 우리 행동을 통제하는 부분의 기능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절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필두로 우리 중독 현상을 설명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주잖아요. 어떤 모양의 초콜릿을 줘요? 예, 하트. 근데 우리 강연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심장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뇌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어떤 모양의 그 초콜릿을 줘야 됩니까? 뇌 모양. 네. 그래서 뇌 모양의 초콜릿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예,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가벼우시라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그래도 집중해서 쉽지 않은 내용인데 강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숙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